과제는 프레임 바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프레임 바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데요. 프레임 바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저번에도 데츠카 오사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데츠카 오사무 감독이 이제 고민하셨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일본 만화의 연출법을 영화의 콘티처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었죠. 비트라고 해요. 영화에서는 이제 그 비트라고 많이들 하는데, 이 비트가 뭐냐면 내가 옆 사람한테 한 대를 쳤어요. 그러면 옆 사람은 반응을 하겠죠. 그 행동과 반응의 단위예요. 그쵸? 저번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면이라고 하는 건 이 비트들, 내가 상대방에게 가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다시 그것에 대한 반응, 리액션을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단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장면이라고 그랬죠. 근데 비트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상대방을 쳤어요. 그럼 상대방이 나한테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행동과 반응의 모여있는 최소한의 단위를 비트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근데 외국의 만화들을 보게 되면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사실 없고, 한 장 안에 뭐 이런 주고받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내가 뭐 어떻게 했으면 상대방은 또 그것에 대한 반응이 나오죠. 한 칸 안에. 네. 그러니까 이걸 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림 장면 하나 안에 거기 대사들이 대단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라는 단위, 그러니까 하나의 컷이라는 단위, 이런 것을 만화에 적용시키지 않고 있는 거죠. 보통은 그렇게 컷 단위로 이제 연출하는 것들을 좀 재팬 만가 스타일이라고도 많이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프레임 바이 프레임은 결국에는 이 비트의 단위도 사실 나누는 거예요. 비트의 단위도. 그러니까 데츠카 오사무 같은 경우에는 만화의 콘티를 바로 영화에 적용시킬 수 있으면 어떨까? 라는 것들을 고민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 행위 안에 하나의 컷만 담는 거예요. 내가 돌을 던져요. 내가 돌을 던졌어요. 네. 빨리 그려서 그런 거예요. 자, 엄청 잘 그려요. 자, 여기까지는 하나의 동작이죠. 그러면 그러면 일본 만화에서는 리액션을 여기다가 놓겠죠. 쾅.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대단히 전개가 빠르죠. 휙, 쾅. 이렇게 딱 되잖아요. 요게 프레임 바이 프레임이고, 어, 하나의 동작, 하나의 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안에다가, 동작 안에다가 넣었을 때, 쾅까지 같이 넣었어요. 자,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가요? 한 동작, 한 칸 안에 하나의 비트 단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행위와 그것에 대한 반응. 얍! 하고 던졌는데, 아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얘가 그냥 무표정하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요 행위, 요 A라는 캐릭터가 한 행위에 대해서 B라고 하는 대상은 돌을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칸 안에 어떤 비트 단위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 외국 액션 영화와 홍콩 액션 영화의 차이가 있어요. 그 외국 액션 영화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대단히 스피드하잖아요. 막 휙휙휙휙휙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하나의 그 컷 안에 대단히 컷이 많이 분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때리고 맞고 요거를 컷해서 잘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인공이 뭐 요 칼이 있으면 칼로 휙 베요. 아이 어려운 장면인데. 자, 휙 베요. 휙 베면 이쪽에서 챙 막아요. 챙 아젠가? 예. 뭐 막아요.
근데 홍콩 영화는 안 그래요. 홍콩 영화는 요렇게 안 하고 하나의 프레임 안에 행동과 그것에 대한 리액션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조금 그 전체적인 장면을 이해하는 이해도가 조금 더 높아지죠. 지금 이 장면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전체적인 모습이 보이니까 성룡이 만약에 때렸어요. 발로 찼어요. 발로 발로 찼어요. 이렇게 꽝 찼어. 그러면 얘는 맞고 나가 떨어지면서 뭐 보통 유리 진열장 이런 데 많이 떨어지잖아요. 유리 진열장이 와장창 하는 모습까지 다 보여주는 게 홍콩 영화예요. 미국 영화 같으면 어떻겠어요? 나누겠죠. 요거를 차는 장면, 날아가서 유리창에 떨어져서 넘어지는 장면, 콱kwa광.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어떤 연출법이든 맞고 틀리고는 사실 없어요.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내가 연출하려고 하는 의도에 맞춘 연출이냐 아니냐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나는 여기서 그렇게 빠른 장면 전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주인공과 그 대상의 A 주인공과 B 주인공 간의 이런 행동적인 모습,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라든지 어떤 액션의 모습이라든지 이거 전체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연출을 하고 싶었다. 한 칸 안에 해서 지금 이 행위 대상자들이 하는 행동을 정확하게 그 독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연출을 하고 싶었다 하면 이렇게 한 장면 안에 담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역동적인 그 액션 연출을 보여주고 싶었다. 네. 그래서 나는 좀 더 역동적이고, 그, 빠른 연출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프레임을 나누는 거예요. 프레임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만화 보게 되면은 휙휙휙 잘 읽힌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러면 행동 하나에 한 칸씩 배정을 하는 거예요. 행동 하나에. 뛰기 시작하면 한 컷, 점프하면 또 한 컷, 그 다음에 뛰어서 치기 전에 한 컷, 때리고 한 컷,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너무 많은 장면들을 사용하지 않냐라는, 너무 많은 장면들을 사용해서 이야기들을 전개시키지 못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대신 이야기 컷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평면적으로 배치를 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야기 컷들은 좀 잔잔하잖아요. 이렇게 그 미디엄으로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여기에 막 대사들 막 잔뜩 집어넣어주고 막 이렇게, 여기서는 좀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가능하죠. 그 객관적으로 무언가를 얘기할 때는 대사들만 나올 때는, 대사들에 집중해야 될 때는 이렇게 인물들을 이렇게 배치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장면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장면이 액션 연출이다. 지금 이 어떤 액션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연출을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에는 좀 더 긴박감 있게 연출할 때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들을 나누게 되는 거죠. 프레임 바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한 칸 안에 하나의 행동만 배치한다 라는 것이 이제 프레임 바이 프레임의 기본적인 연출법입니다. 결국엔 이거는 리듬이에요. 리듬을 이제 그 음악에서 보게 되면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건데, 이야기의 가독성을 높여주면서 빠른 템포로 이야기를 전개시키고자 하면은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 단위당 한 칸씩 배정해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예. 일단 근데 그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고, 본인이 어떤 연출을 하고 싶으시냐,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에 따라서 본인에게 맞게 조금씩 변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프레임 바이 프레임 연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